예, 그러면 시장 읽어보면서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의 최성환 지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발 소식 이후에 좀 약세가 짙어지는 모습이긴 한데 시장이 이제 고점에서 좀 조정의 빌미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는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 강세장 지속으로 지금 피로감이 누적된 것 같고요. 또 매수 주체가 개인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 우려의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열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또한 뉴스가 백신 공급 차질 뉴스와 재확산 우려 이야기 나오고 또 금리 상승이라든지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 우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오늘 미국 증시가 사실은 다우지수가 오늘 그 21선을 이탈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추가 조정에 대한 우려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 부분들 또 그리고 글로벌 저금리 유동성 장세는 계속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락 조정 폭은 좀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오늘 21선 장중 이탈하면서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전략에 대해서 오늘 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FOMC 실망감의 증시 하락이라고 헤드라인 쓰기는 참 편하죠. 그런데 이제 FOMC 내용들을 보면 물론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좋게 보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경제 불안감에 대한 실망감으로 읽으려는 분들은 이제 실망감으로 이제 여기는 건데 혹시 지점장님께서는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시장에서는 이번에 조금 더 좋은 시그널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화 정책이 기존 유지가 되고 기준금리도 0에서 0.25% 포인트 동결됐습니다.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시그널이 없었다라는 점인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경기가 최근에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망이 계속 좋아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통화 정책도 당분간은 금리 상승을 이야기하긴 아직은 빠른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일단 주식시장은 당분간은 많이 올랐다라는 상승 피로감 때문에 누적돼서 좀 조정을 보이는 것 같고요. 오히려 애플이나 테슬라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프리 어닝 시즌에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 4분기 실적과 또 올해 전망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도 테슬라와 또 애플의 실적을 띄워드렸는데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 아이폰 12 덕분에 이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시장에 좀 녹이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LG 이노텍이 반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애플의 실적과 더불어서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애플이 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월가 전망치를 웃돌았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런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 연말 쇼핑 시즌에 아이폰 12를 구매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현재 애플의 전 세계에 한 10억대 이상 아이폰을 보급하면서 19년의 9억대보다도 오히려 1억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갤럭시 S21이 내일 공식 출시가 됩니다. 결국에 갤럭시 S21도 이 전작보다 영상 기술 등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LG에서 또 스마트폰 철수 이야기 나오면서 이런 설이죠.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역시 S21로 이런 다시 소비자가 이전되는 효과도 좀 보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된 말씀하셨지만 파워로직스나 파트론 이러한 그 관련된 부품사들도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애플의 이런 실적이 삼성전자 그 S21의 실적
좀 다시 또 잘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국내 이슈도 좀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이제 야구단 SK 와이번스를 인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두고 증권사에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너지 효과와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걱정하는 어떤 비용 부담 그리고 과연 어떤 시너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가도 물론 시장과 함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이슈에 대해서 이마트 영향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마트가 SK 와이번스 인수한 거에 대해서 재미있는 부분은 인수 비용이 한 1,353억 원, 자산이 15.7억 원 정도 되니까 사실은 뭐 실적 16조 정도 되니까요. 상당히 뭐 그런 자산에 대비하면 비용은 미미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마트가 사실은 하남 스타필드를 투자할 때도 온라인 유통 시대에 오프라인 쇼핑몰에 투자를 1조 원을 한 거에 맞느냐라는 거였는데요.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 야구장에 백화점, 마트, 쇼핑몰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이런 극장이라든지 복합 놀이 문화 엔터테인먼트가 생긴다면 야구도 보고 쇼핑도 하고 또 놀이도 하고 이렇게도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구장만 해서 물론 야구를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 여기서 계속적으로 홍보도 되겠지만 야구장에 뭔가 우리가 놀이 문화라든지 엔터테인먼트가 된다면 새로운 또 수익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창출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마트 인수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마트가 거기에 대해 한번 중장기적으로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인 즉슨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도 이마트는 지금 당장은 약간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참고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목표 주가를 21만 원을 제시하고 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당장은 이 비용 측면만 볼 수 있지만 현재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길게 보는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접근법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게임주도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이제 새해 들어서 신장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좀 가시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통화를 한 다음 날에 또 약간 게임주들이 튀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게임주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나 베스파나 NC소프트 등 이러한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게임주도 그동안에 눌려왔다면 이제는 한한령 해제되고 중국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베스파는 아마 이 시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원래 원게임, 킹스레이드라는 그런 상당히 좀 대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게임 리스크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올해는 본격적으로 신작 사이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실적이 상당히 계속 우상향 전망되고 올해 매출만 해도 1,500억, 517억 원, 영업이익은 210억 원 하나투자증권에서 전망을 했는데요. 또 흥국증권에서는 목표가를 2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국엔 베스파는 이제는 좀 변화된 올해는 좀 턴어라운드 그리고 새로운 흐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주 중 베스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몸을 사려야 될 때인가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인가 좀 어떤 판단이십니까? 앞서 잠깐 제가 전략을 마지막에 말씀드린다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지난 금융 위기 때 차화정 랠리라고 기억하시나요? 예. 자동차, 화학, 정유 랠리를 보였을 때 코스피 기준으로 PBR 기준으로 1.42배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게 2011년 5월까지였는데요. 그거를 그대로 이번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번에는 차화전 랠리가 좀 기대가 되죠. 자동차, 화학, 전자, 반도체, 전기차 그래서 차화전 랠리인데 그 PBR 과거에 랠리 때 1.42배를 적용을 그대로 하면 코스피 지수는 3,552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3,552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업사이드가.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길게 보면 조정은 또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PBR이 3,000포인트 기준으로 PBR이 1.2배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오히려 올해가 2021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는 그런 시작되는 원년일 수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 단지 2월 달에 설 연휴가 있고 뭐 이틀 휴장이고 하기 때문에 약간은 숨고르기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올해로 본다면 위로는 3,500포인트까지 충분히 열려 있고 그리고 조정은 오히려 뭐 좋은 회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화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로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결국에는 대형주 위주로 계속해서 공략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갖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차와 전과 함께 또 이전에 보내주셨던 뭐 금융이나 그리고 운송업종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의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투자 의견들이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또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 관리대로 잘 하시면서 종목 전략 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장 마무리 잘 하시도록 또 빨간 상승의 맛 2부에서 전략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